안녕하세요, 여러분. 양산간호조무사학원 원장 이태진입니다. 오늘은 이제 혈액관리법입니다. 우리 교재는 116쪽부터 있죠. 자, 혈액관리법의 목적부터 먼저 확인하자면 수혈자와 헌혈자를 보호하고요. 또 혈액관리를 적절하게 해서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 혈액보건법의 목적입니다. 용어 정의 볼까요? 혈액부터 먼저 볼 건데 혈액은 인체에서 체열한 혈구와 혈장을 혈액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혈액관리 업무가 있는데요. 이것은 수혈이나 또 혈액제제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체열하고 검사하고 제조, 보존, 공급 그리고 품질 관리하는 업무를 혈액관리 업무라고 얘기합니다. 혈액원은 이 혈액관리 업무를 위해서 혈액원 개설 허가를 받은 자가 혈액원이 되는데요. 혈액원 개설 허가를 누가 합니까? 그렇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합니다. 다음에 헌혈자는 자기 혈액을 혈액원에 뭐래요? 요 말 중요합니다.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적격 혈액은 체열이나 또 체열 후에 이상이 발견된 혈액이나 또 혈액 제제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혈액을 부적격 혈액이라고 하는데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부적격 혈액 검사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죠. 부적격 혈액은 일단 B형 간염 검사, 또요 C형 간염 검사, 그리고 후천성 면역 결핍증 검사, 또 매독 검사, 그리고 간 기능 검사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 T세포 친화 바이러스 검사를 하는데요. 이거는 뭐 안 봐도 그죠? 이렇게 생긴 거 보면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그리고 후천성 면역 결핍 즉 뭐다 에이즈 그리고 매독 이 네 가지 종류의 질병은 전파 경로가 같죠. 그래서 혈액으로 매개하고요. 그리고 수직 감염하고요. 또 체액 중에서 정액으로 전파되는 전파 경로가 같은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질병들을 확인하고 있고 다음에 간 기능 검사를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체혈 금지 대상자입니다. 체혈 금지 대상자는 감염병 환자 또 약물 복용 환자 등 건강 기준에 미달해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체혈 금지 대상자라고 얘기하고 다음에 특정 수혈 부작용은 수혈한 혈액으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거나 또 입원 치료를 요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또 바이러스에 감염된 질병이나 그리고 의료기관장이 판단하는 부작용들이 특정 수혈 부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혈액제제인데요. 혈액제제는 혈액을 원료로 해서 제조한 약사법 규정에 의한 의약품이 혈액제제입니다. 이 혈액제제는 전혈, 또 농축 적혈구, 신선동결 혈장, 농축 혈소판, 농축 백혈구 등이 있는데요. 한 번씩 이 혈액 제제에 대한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죠. 그죠? 아닌 답으로 자주 나오는 게 바로 농축 혈색소인데요. 이 농축 혈색소는 있을 수가 없는 혈액 제제입니다. 이유는 이 혈색소라는 것, 즉 헤모글로빈은 적혈구 안에 있기 때문에 적혈구와 농축 혈색소를 분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축 혈색소라는 제제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혈액 제제에 대해서 자주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전혈, 농축 적혈구, 신선 동결 혈장, 농축 혈소판, 농축 백혈구 정도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헌혈 환급 예치금인데요. 이 헌혈 환급 예치금은
의료기관의 수혈 비용을 보상하고 그리고 헌혈 사업 목적으로 혈액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예치하는 금액을 헌혈 환급 예치금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나중에 가서 보겠지만 헌혈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받는 것이 뭡니까? 헌혈 정서죠. 그래서 헌혈 정서를 받게 되는데 이 헌혈 정서를 가지고 의료기관에 가면 헌혈 정서 한 장당 한 팩의 수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료기관은 그 수혈하는 피를 혈액원에서 돈 주고 사가 오거든요. 그래서 돈 주고 사서 우리에게 헌혈 정서하고 바꾸기 때문에 의료기관에게 그 수혈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혈액원이 예치하는 금액을 헌혈 환급 예치금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에 체혈부작용인데요. 체혈부작용은 체혈한 후에 나타나는 혈관 미주신경의 반응이나 또 피하출혈 같은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체혈부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체혈부작용과 특정 수혈부작용을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던데요. 이 특정 수혈부작용은 내가 피를 맞고 생기는 부작용을 얘기하는 거고, 체혈부작용은 내가 헌혈할 때 그때 생기는 부작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개는 다르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겠고, 체혈금지 대상자의 정리했는데 먼저 건강진단 관련 요인이 있고요. 또 일정 기간 체혈금지 기간, 다음에 약물로 체혈금지 대상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먼저 건강진단 관련 요인에서는 남자는 50kg 미만이고 여자는 45kg 미만일 때 체혈금지 대상이 되고 체온은 37.5도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에 수축기 압은요 90mmHg 미만이거나 또 180 이상일 때, 이완기 압은 100mmHg 이상일 때 체혈금지 대상이고, 맥박은 1분에 50회 미만이거나 또 100회 초과 시 체혈금지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질병으로 그죠, 일정 기간 체혈금지 대상이 될 때는요, 말라리아에 걸렸다면 3년 이내에는 체혈금지이고요. 브루셀라라면 2년, 매독은 1년, B형 감염이라면 6개월이고요. 우리가 이제 그 급성감염이라고 얘기하는 발열이 있다거나 또 인후통이 있다거나 또 설사질환이 있을 때는 3일을 경과하지 않고는 체혈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는 헌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좀 쉽게 외우시라고 저는 말삼, 부위, 매일, 비륙 이렇게 이제 외우도록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뭐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 약물도 보면 우리 책에 여러 약이 있는데요. 저는 이 이제 그 세 가지 약만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혈전 용해제라고 얘기하는 아스피린입니다. 그래서 이 아스피린은 물론 해열 진통제로 쓰지만 혈전을 용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스피린을 투여하는 환자라면 3일 이내에는 체혈할 수가 없습니다. 또 B형 간염 글로불린 맞았다거나 또요 태반 주사제를 맞았다면 1년이 경과되지 않고서는 헌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은 기본적으로는 24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예방접종은 24시간 이내에는 헌혈이 안 되는데요. 근데 4주 이내에 헌혈이 안 되는 경우와 2주 이내에 헌혈이 안 되는 경우들을 따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통상은 24시간입니다. 그래서 4주 이내에는 풍진, 수두, 결핵은 이 예방접종을 맞고 난 다음에는 4주 이내에는 헌혈이 안 되고요. 2주 이내에 헌혈이 안 되는 것은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황열, 그리고 경구용 소아마비, 또 경구용 장티푸스입니다. 진료 처치 요인으로는 임신 중이거나 또 분만했다거나 또 유산 후 6개월 이내에 있는 사람들은 헌혈이 안 되는데요. 단 본인이 출산한 신생아에게 수혈을 할 목적으로
하는 헌혈은 제외입니다. 그리고 요거 자주 나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수혈을 받았다면 1년이 경과하지 않고서는 헌혈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전혈 체혈자라면 체혈하고 난 다음에 8주, 또 혈장 성분 체혈하고 난 다음에는 14일 이내에는 재헌혈이 안 된다는 거, 요것도 확인하시면 좋겠죠. 그 외에 혈액원에는 의사가 한 명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요. 이 의사의 문진 결과 헌혈이 불가하다라고 판정이 되거나 또 의사의 진단 결과 체혈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은 헌혈이 안 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헌혈 권장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죠. 그래서 법률에 의한 계획 수립은 대체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는데요. 감염병 예방법과 결핵 예방법은 질병관리청장이 하고요. 그 외에 계획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체로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헌혈의 날 그리고 또 헌혈사상 고치 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요. 또 헌혈 공로자에게 포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30번 정도 헌혈하면은 응공훈장을 받거든요. 이게 바로 포상이죠. 또 체혈금지 대상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할 책임도 있고요. 그리고 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체혈금지 대상의 이유를 개별적으로 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적십자사 회장인데요.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공공단체나 민간단체나 그리고 혈액원에 헌혈 권장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적십자사 회장입니다. 그리고 혈액관리법에서는 헌혈자를 보호하고 있는데요. 이 헌혈자는 신상이나 또 병역을 헌혈하기 전에 성실히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체혈에 대해서는 반드시 헌혈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헌혈자의 개인 비밀은 보호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죠. 혈액원은 체혈 부작용 발생 여부를 세심히 관찰하고 또 체혈 부작용의 어떤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될 곳이 혈액원인데요. 이런 헌혈자 보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혈액관리 업무를 하는 곳, 이것이 시험제 자주 나온 적이 있습니다. 혈액관리 업무를 하는 곳은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들은 모두 혈액관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적십자사도 할 수 있고요. 또 혈액제제 제조업자도 혈액관리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에서 자주 오답으로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요양원이죠. 요양원은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요양원은 뭐 하는 곳입니까? 요양원은 노인 요양시설이라 이래가지고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의한 등급을 받은 어른들이 입소할 수 있는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양원이라든가 또요, 보건소, 그죠? 보건소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데 이 보건소도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관리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점 기억하시고요. 또 혈액원의 휴업과 폐업인데요. 우리가 혈액원의 그 개설 허가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다라고 앞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혈액원의 휴업과 폐업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혈액원의 어떤 기록들은 모두 이제 10년 정도 보존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혈액원이 휴업하거나 또 폐업할 때에 그 기록을 10년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이관해서 보존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뭐 폐업을 한다면 반드시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이관해야 되겠지만 한 몇 개월 정도 휴업 후에 재개업의 계획이 있다면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이관하지 말고, 그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서 본인이 직접 보관도 가능합니다. 요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헌혈자 건강 진단을 해야 되는데요. 헌혈자에게는 일단 의사가 문진하고 그다음에 시진하고 촉진하고 또 체온과 맥박 측정하죠. 아까 전에 우리가 체열 금지, 체온, 맥박 확인하셨죠. 다음에 체중도 보셨고요. 다음에 혈압도 측정합니다. 헌혈자 건강진단에 빈혈 검사가 있는데요. 빈혈 검사는 혈액 비중 검사나 혈색소 검사나 적혈구 용적률 검사로 빈혈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헌혈자 건강진단에서 혈소판 개수 검사도 하고요. 과거 헌혈 경력에 또 혈액검사 결과와 체열금지 대상자였는지의 여부를 조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적격 혈액 폐기 처분인데요. 이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부적격 혈액을 폐기 처분할 때는 즉시 그죠? 처분하는 게 아니라 발견 즉시 혈액 용기 겉면에 사실과 사유를 기재하고 별도의 잠금 장치 있는 격리 공간에 보관하고 있다가 폐기하고 난 다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될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오답으로 부적격 혈액 발견 시 즉시 폐기 처분한다 이랬으면 이건 오답입니다. 체열은 1인 1회당 그죠? 그 다음 한도에 11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혈이라면 400cc, 성분 체열은 500cc, 두 종류 이상의 혈액 성분을 동시에 체열하는 다종 성분 체열이라면 600cc인데요. 여기에서 110%를 초과할 수 없다 했기 때문에 전혈이라면 얼마까지 됩니까? 440까지 됩니다. 그죠? 다음에 성분 체열이라면요. 그렇죠. 550까지 되고요. 다음에 두 종류 이상의 다종 성분 체열이라면 660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혈액 관리는 전혈은 섭씨 1도 이상 10도 이하에서 보관하고요. 혈소판 성분이라면 섭씨 20도 이상 24도 이하. 다음에 혈장 성분이라면 6도 이하에서 보관해야 되고요. 그리고 혈액 운송은 이 보존 온도를 고려해서 운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운송 장부는 3년간 보관합니다. 특정 수혈 부작용인데요. 이 특정 수혈 부작용은 발생하고 나면 15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단 사망 시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되죠. 이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사망 시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고 통상의 어떤 특정 수혈 부작용이라면 15일 이내에 보건소장을 거쳐서 시 도지사에게 신고합니다. 그리고 이런 특정 수혈 부작용이 생겼다면 그죠? 헌혈이나 또 수혈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질병이 발생했다거나 또는 사망을 하였다면 부작용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혈액 관련 기록들은요. 10년 보관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0년 보관하는 것은 혈액 관련 기록과 또 진료 기록 또요. 수술 기록 또요. 예방접종 기록 요 4가지입니다. 그리고 혈액관리 업무 심사평가인데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2년마다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다음에 수시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헌혈을 하고 나면 헌혈 증서를 받는데요. 헌혈 증서는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혈액원에 송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헌혈 증서는 다른 사람이 말할 수 있습니까? 양도 가능합니다. 또는요, 왜 기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또 다 가능하고요. 그런데 판매하는 것은 안 됩니다. 돈 받고 파는 거는 안 되고 양도나 기부는 가능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혈정서 1회당 혈액제제 1단위를 의료기관에서 무상으로 수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료기관은 이런 무상 수여를 의뢰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벌칙인데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 가장 큰 벌을 받게 되죠. 뭐 할 때요? 혈액을 돈 주고 사거나 팔았을 때입니다. 또 하나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 없이 혈액관리를 의무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되고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은 정당한 사유 없이 헌혈자 또는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을 때는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되고요. 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지 않고 있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의료법에 있는 모든 법의 비밀 누설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런데 혈액관리법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요. 헌혈 정서를 발급하지 않았거나 또는요 의료기관에서 무상 수여를 거절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혈액관리법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